케플러는 행성운동의 근본 원인이 자기력의 작용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운동하느냐? 그 자기력의 작용과 비슷하다는 것은 뭔가 원거리 작용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케플러는 지구에 적용되는 측정 가능한 물리 법칙이 천체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간파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철학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천구라는 데에서 이 천체들이 이렇게 천구에 붙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성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운동들하고는 다른 성질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케플러는 이게 자기장과 비슷한 그런 힘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지구에서 벌어지는 운동 법칙이 천상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관성의 법칙을 발견한다. 움직이는 물체가 어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가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그 방향을 따라 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아무 힘도 받지 않으면 가던 속도대로 똑같이 쭉 직선으로 가려고 하는 게 관성이다라는 거죠. 뉴턴은 달을 계속해서 지구 쪽으로 끌어당겨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따라 운동하게 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불렀고, 거리를 두고도 작용하는 힘, 즉 원격 작용이 가능한 힘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달이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런 물체였으면은 거기에 어떤 특별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쭉 계속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구라는 것이 이걸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가던 힘은 계속 있고 끌어들이는 힘이 있으니까 끌리다 보니까 여기 갇혀가지고 이렇게 도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력이라고 했다.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겨 떨어뜨리는 바로 그 힘이 달이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도록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힘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가 왜 놓으면 떨어지냐?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떨어진다. 근데 이제 달이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도록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게 그게 똑같은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체가 떨어지는 일은 옛날부터 있었고 달이 지구 둘레를 돈다는 사실은 그것도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게 같은 힘이라고 파악하게 된 게 뉴턴이 그렇게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인력의 세기는 두 물체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력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죠. 끌어당기는 힘은 물체 간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약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그것보다 훨씬 더 힘은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인력의 세기가 거리의 증가와 함께 감소해야 혜성이나 행성이 태양에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가까이 있을 때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아까 그 얘기한 게 뭐예요? 멀면은 느리게 움직이고, 그죠? 가까우면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인력의 세기가 거리하고 어떤 반비례 관계가 있어야 그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케플러와 뉴턴은 비교적 단순한 수학 법칙이 자연 전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지상에서 적용되는 법이 천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이 서로 공명함을 밝혔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천상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체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그 뭐 소행성이나 해성, 금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908년 6월 30일 이른 아침에 중앙 시베리아의 한 오지에서 거대한 불덩어리 하나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 목격됐다. 그게 이제 지평선에 닿았을 때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약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모두 납작하게 밀렸다. 그리고 이제 낙하지점 가까이 있던 수천 그루의 나무가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 그때 대기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지구를 두 바퀴나 돌았다 그런다. 이 현상을 퉁구스카 사건이라고 부른다. 퉁구스카는 이제 시베리아에 있는 지역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설이 1908년에 해성의 조각이 지구와 충돌했다라는 게 그 가설이다. 그래서 퉁구스카 사건은 이제 지름이 100m, 무게가 수백만 톤, 초속 30km의 속력으로 달리던 얼음덩어리, 즉 해성 조각이 지구와 충돌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성 충돌의 결과가 메가톤급의 핵폭탄이 폭발할 때 볼 수 있는 상황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핵폭발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 치솟는 불덩이의 규모, 그리고 버섯구름의 출현, 이런 것은 물론 그 모양까지 똑같다. 다만 해성의 경우에는 감마선의 방출이라든지 방사능 낙진이 없다라는 그런 차이점만 있다. 자, 작은 해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하는 사건이 오늘날 발생한다면 현대 지구 문명은 그 사건에 즉각적으로 잘못 반응해서 핵전쟁을 일으키고는 자기 파멸로 치달을지도 모른다. 왜냐? 이게 핵폭발이랑 비슷한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해성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이제 핵폭탄을 터뜨렸다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성 물질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이러한 물질에 미세한 암석 티끌들이 한데 엉켜 붙어서 해성의 핵을 이룬다. 해성의 핵은 얼음에다가 암석 티끌이 합쳐진 거다. 자, 웬만한 크기의 해성 조각이 지구 대기랑 충돌한다 그러면 해성은 거대하고 눈부신 불덩이로 변하고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시킬 거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해성이 이제 해성 조각이 큰 조각이 이제 지구 대기랑 충돌할 경우에 이게 거대하고 눈부신 불덩이로 변하고 충격파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태워버릴 거고 숲은 납작하게 쓰러질 거고 이 격변에서 발생하는 굉음을 세계 구석구석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땅에는 변변한 크기의 충돌 구덩이 하나 파이지 않을 수 있다. 구덩이는 안 생긴다는 거죠. 왜? 해성을 이루던 얼음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녹아서 증발하기 때문에 해성의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 덩어리는 지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대기권에서 이미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유성이 비오듯 쏟아지는 현상을 유성우라고 하는데 유성 하나하나는 사실 겨자씨보다 작은 미세한 고체 알갱이다. 그 고체 알갱이가 지구 대기에 들어오자마자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고온으로 가열돼 빛을 방출하는데 지상에서 약 100km 상공에 이르기 전에 완전히 소멸된다. 그러니까 유성을 우리가 보는데 그게 사실은 작은 알갱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구 대기에 들어올 때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고온으로 가열돼서 빛을 쫙 내고 그게 이제 지상에서 100km 상공에 이르기 전에 다 없어진다는 거죠. 유성은 해성이 남기고 간 부스러기다.
태양 근처를 통과하는 일이 반복되면 해성은 태양의 중력하고 열의 영향으로 여러 덩어리로 쪼개지고 증발해서 점차 분해된다. 그러니까 이제 해성이 그 태양 주위를 돌다 보면은 태양의 그 중력하고 열 때문에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들이 그 해성의 원래 궤도에 흩어진다. 그 해성이 돌 때 그 태양 가까이 올 때 그 중력하고 태양의 중력하고 열 때문에 그 부서진 자리들이 그 궤도를 따라 남아 있다라는 거죠. 해성과 지구의 궤도가 서로 만나게 되는 지점에 유성의 무리가 있고 이 무리와 지구가 만날 때 유성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파편이 뿌려진 거를 지구가 통과하게 되면 그때 유성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구는 매년 같은 시기에 그 지역을 지나게 되므로 유성우는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반복해서 일어난다. 왜냐면 지구의 공전 주기가 1년인 거죠. 그러니까 매년 같은 시기에 그 지점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유성우라는 것이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해서 일어난다. 매년 6월 30일을 전후로 지구가 엔케 해성의 궤도를 지나간다. 자, 1908년 6월 30일 퉁구스카 대폭발은 엔케 해성에서 떨어져 나온 상당히 큰 조각이 지구와 충돌했기 때문에 생긴 사건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영원 불변하고 질서 정연한 코스모스에서 하늘에 이따금씩 등장하는 해성이 옛사람들한테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전령으로 받아들여졌다. 코스모스가 우주죠. 코스모스 뜻이 뭐였어요?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별자리가 이렇게 일정하고 한데 해성은 뭔가 변칙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해성이 이제 나타나면 사람들은 이걸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인다.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돼야 예상 가능한데 이제 변칙적이면은 굉장히 그 불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불길한 전조로 여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필두로 한 고대 과학자들은 해성이 지구 대기 내부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뉴턴은 티코 브라헤와 케플러의 견해를 받아들여가지고 해성이 달보다는 먼 곳에서 토성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게 뭐예요? 해성이 달보다는 먼 곳에서 움직이고 토성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뉴턴은 해성도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돈다고 증명해 보였다. 그러니까 뉴턴이 해성이 이제 타원 궤도를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것을 밝혔다 이거죠. 그리고 이 1707년 그의 친구 에드먼드 헨리가 1531년, 1607년, 1682년 출현했던 해성들이 모두 같은 해성으로 76년마다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계산으로 밝혀냈다. 그래서 이걸 헨리 해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행성들은 언뜻 보기에는 원궤도와 구별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운동한다. 행성의 궤도는 이제 원궤도에 아주 가까운 타원 궤도라는 거예요. 근데 해성은 특히 공전 주기가 긴 해성일수록 길쭉한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찌그러진 그 타원형 궤도라는 거죠. 자, 태양계 형성 초기에 긴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서로 엇갈리는 궤도를 돌던 행성들은 충돌해서 붕괴했을 것이고 현재의 행성들은 원형 궤도를 돌아 살아남은 것들이다. 자,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돌면 서로 부딪히지 않죠. 근데 이게 많이 찌그러진 이런 궤도를 돌면 다른 이제 원형 궤도로 도는 것들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쳐지겠죠. 그래서 이제 타원형 궤도를 돌던 행성들은 다 없어졌다 이런 거죠.